1번. 왜? 무리함수? 오, 잘했어. 그렇지.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는 홀수차 함수이지만 0,0을 지나지 않지. 네.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냐면 예전에 교과 과정에서 혹시라도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전 선배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대상으로 우함수라고 하는 거랑 계함수 하는 거의 대상을 정확하게 다항함수만 인지했기 때문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나 혹은 삼각함수 확장 안 시켜놨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 정말 짝수차와 홀수차 입장에 동일했고 그러면은 x의 1차가 제일 작은 홀수라고 했을 때 얘는 무조건 0,0을 지났거든. 그러니까 가끔 개념서에서 0,0을 지난다고 정리해 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책에 아예 얘는 0,0을 지난다. 원점 대칭에 대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0,0을 지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착각을 갖고 있어. 원점 대칭이다 해서 좀 더 나아가서 0,0을 지나야 한다. 근데 그런 생각을 잡혀서 문제를 풀려보면 문제가 오류가 날 때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두 번째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무슨 함수? 아주 잘했어. 두 번째도 잘해봐 빨리. 무슨 함수? 어? 무슨 함수? 오. 나머지 친구들은 못 해봤었나? 뭐라 했을까요? 무함수? 무리데스. 우함수. 우함수가 돼요. 실제로 수능에서 물어봤었던 개념 중에 하나였었어요. 뭐냐면 fx를 그냥 임의의 함수라고 주고 난 다음에 fx 더하기 f-x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 건데 얘가 무슨 함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얘를 잠깐 hx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hx가 무슨 함수야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x에 뭘로 바꿔보자? 마이너스 x로 바꿔보자는 거죠. 보세요. h-x는 앞에 있는 함수는 f-x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함수는 f-마이너스 x니까 x가 되겠죠. 근데 얘가 뭐가 돼버려? fx가 돼버려. hx가 돼버리죠. 따라서 h-x가 뭐야? 그럼 hx인 상황이야. 아 그럼 결국에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든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 x에 마이너스 x를 바꿔서 더해버리게 되면 우함수가 됩니다. 되게 충격적일 텐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fx로 합시다. 보시면 얘는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야. 어차피 EX도 아니었죠. 생각해보니까 EX도 아니었었네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려보실 줄 알잖아요. 이 정도면 마이너스 1일 때 원점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하고 있는 함수잖아요. 얘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상태야. 너희들이 이 우함수 기함수를 마지막에 되게 위험하게 딱 정리할 때가 언제냐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함수는 다 우함수 또는 기함수로 정리할 수 있나 보다라는 착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는요. 기함수가 있고 우함수가 있고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함수가 있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 즉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 둘 다 아닌가.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함수를 만났다 칩시다. 그럼 얘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지라. 아닌데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새끼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 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x 나올 것이고 플러스 1 나올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더해버리게 되면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했더니 2x 제곱 나올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2 나와버려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함수예요 이거? 이건 우함수가 분명하죠. 아까 짝함수와 짝함수 더하면 짝함수 된다고 증명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다까지도 확장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하고 그 모든 걸 다 외우려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걸 다 경험해봐서 접근하면 안 되고 내가 너희한테 오늘 전달해드리고 싶은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이거야. 나는 fx가 무슨 함수인지 궁금해. 나는 fx가 무슨 함수인지 궁금해. 그럼 뭐 해야 돼?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봐야 해.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 좀 해봅시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왜 정접분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우함수 기함수? 라는 게 우리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하적인 의미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정접분의 기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fx가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 사이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는 fx의 함수의 높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그래프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진다는 것을 보장할 테니까 fx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때 우리가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고 자,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합시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x축과 y는 fx라는 함수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였을 때 자, 다시 s는 내가 지금 뭐라고 읽었어? 넓이라고 하였어. 그리고 아가들아 집중해라. 넓이는 항상 양수다. 알겠니?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저 넓이 s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가능하냐면 넓이 s는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야. 자, 처음 보시는 거니까 몇 가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래. x축보다 위쪽으로 그려져야 돼. f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그려져 있을 때 이 기하학적 의미가 먹힌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럼 좀 이따가 아래쪽에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도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일단 너희가 첫 번째로 기하적 의미에서 제대로 인지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fx보다 위쪽으로 나와 있을 때야. 두 번째는 a 아래 끝값의 범위에 그 다음에 b 위 끝값의 범위가 그래프에서 보셨을 때 a가 왼쪽이고 b가 오른쪽이야. 즉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 여기서는 아래 끝값이 작은 쪽이 아래 끝값, 큰 쪽이 위 끝값으로 돼 있는 거야. 그리하였을 때 fx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를 dx한 결과가 정적분의 결과가 저 넓이 s와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다. 여기까지 아시겠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당연히 이런 게 궁금하실 거라고 믿어. fx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거. 자, fx가 이번엔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져해 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물으시게 되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으면 어쩝니까?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점의 x좌표, 이거 여기다 몇 점을 찍고 있어요?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과 y는 fx와 x는 a, x는 b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자, 아가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넓이는 항상 무슨 값이라고? 양수란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방금 전에 fx가 0보다 클 때 이러한 의미가 생긴다고 했지?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라고 하시면 이때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의 결과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데 너네 예전에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냐? 내가 만약에 피적분 함수의 앞에 k 값이 곱해져 있으면 그 k는 정적분 앞으로 묶어낼 수 있다 기억나셔? 오케이? 그럼 아까도 이렇게 생각해봐. 현재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저렇게 올려야 되지. 그럼 밑에 있는 fx를 위로 쳐 올려라. x축으로 대치 이동시켜라. 뭐 하라는 얘기야? y 자리를 마이너스 y로 바꿔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현재 여기는 이 함수가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뭐로 바꾸면 그만이냐면 마이너스 fx로 한 다음에 부호 바꿔버리면 되지. 이 말 아시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부호가 앞에 하나 빠져나오게 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결국에 얘는 어떠한 결과가 됩니까? 라시면 넓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넓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단다. 그럼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넓이와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건 넓이와 똑같은 개념인데 x축보다 아래쪽에 계신 것은 넓이의 개념이 아니라
부호가 바뀐다 이 아시겠어? 넓이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정접분은 양수와 음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됐습니까? 세 번째. 아우 편두통. 자, 그러면 만약에 fx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으면 어쩌지?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c라고 해보자. 그리고 fx와 x축 둘러싸여 있는 첫 번째 이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라지 a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라지 a는 넓이라고 얘기했어. 자, 두 번째 이렇게 생겨있는 이 부분은 라지 b라고 한번 해볼게. 넓이가.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정적분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야. a에서부터 c까지 fx dx는 자, 1번과 2번의 개념을 각각 따로 적용시킨다고 보시면 x축보다 위쪽으로 올라간 것은 넓이 그대로 나올 것이고 x축보다 아래쪽의 부분은 넓이에서 부호 바꿔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얘의 결과는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어서 나오게 돼. 됐니? 오케이? 요 예쁜 새끼 이걸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안 되지. 안 이뻐도. 정신 차려 이놈아. 자, 4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가보자.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건 똑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 것까지도 동일해. 머리 아파. 야, 아가들아, 방금 전에 1번에서 말했었던 게 뭐냐면 현재 이 넓이 s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정적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표현할 수 있다. 맞아?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만약 현재 이 상황에서 인테그랄 b에서부터 a까지 fx d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야, 정적분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분 범위다. 적분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를 첫 번째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너희가 이거 보면서 선생님 이게 뭐가 어째서요라고 말하고 있으면 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뭐가 달라졌는지 느껴지셔야 돼. 뭐가 달라졌어? 순서가 달라졌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썼던 식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가게끔 표현했었어.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적분 구간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가게끔 거꾸로 표현됐다. 이해하시겠니? 근데 우린 이건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정리하고 오지 않았었냐? 뭔 성질을 증명했었냐면 적분 구간의 위치를 바꿔버리고 뭘 바꾸면 괜찮다? 그렇지, 부호 바꾸면 된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바꿔내도 괜찮다. 그리고 1번에 의해서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넓이 s가 된다. 이해하셨음? 따라서 정적분에서 적분 범위 바뀌시면 이러한 결과에 도달한다. 이해하셨어? 대띠값 아셨습니까? 자, 만약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dx라고 하는 정적분식이 있었다고 합시다. 선생님, 그럼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라는 것이 도대체 문제 풀 때 어떻게 혹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가 이제부터 중요하기 시작한 건데 자,
내가 지금까지 정적분은 뭐라는 의미만 계속 부여하면서 너희들한테 알려드렸었냐면 정적분은 계산이야 라는 의미만 계속 부여해드렸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내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당부드렸던 게 정적분은 계산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계산 끝까지 반드시 해.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지. 기억나니?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시킬 거야.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어떤 함수를 정적분해야 될 땐 걔의 기하적인 의미를 항상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걸 같이 고민한다는 뜻은 너희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거나 때로는 의심해 볼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얘를 정적분할 건데 물론 계산이니까 그래프 하나 안 그려도 구할 수 있지. 하지만 그래프를 같이 그려보면서 고민해보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놓으셔야 한다는 얘기다. 아시겠냐?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문제 난이도가 약간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예제를 풀고 있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처음 듣는 학생들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도 계속 이와 똑같은 문제의 난이도를 다루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게 되게 불보듯 뻔하지 않니? 그때 가서 너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확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그런 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당부 드릴 때는 제발 무시하지 마시고 꼬박꼬박 연습 좀 해놔. 알겠지? 자, 내가 얘를 그려봤더니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고 근이 0과 2라는 게 되게 자명하게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단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란다. 그리고 그걸 정적분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주황색으로 테두리 친 부분에 면적의 값이 등장하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너희가 현재 이 상황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이 새끼 결과가 음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명하게 들지. X축보다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부분을 정적분한 거니까 음수의 결과가 나오겠다. 이해하셨어? 두 번째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얘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기로 2차 함수는 대칭 함수이고 대칭 함수니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x는 1이라고 하는 선에 의해서 동일한 부분의 면적이 두 번 나타날 거는 것도 예상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나는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0부터 2까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해 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그 값에 2배를 곱해도 괜찮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우함수, 기함수란 것을 수없이 증명하고 정리했던 이유가 바로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 중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보자는 게 목적이야. 아시겠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결과를 예측하고 어떻게 계산하면 좀 더 간단한 계산식이 나올 것인가. 이 말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다시 정리해드릴게. 정적분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아시겠냐?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새끼는 이렇게도 계산이 될 거라는 게 보여야 해.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정적분하게 되면 이때 구해지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칠한 부분의 넓이가 구해지게 될 것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새끼도 얘랑 똑같은 범위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다 2배만 취하면 끝이겠구나. 어떤 사실인지 이해하시겠어? 계산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잖아 얘들아. 그죠? 맞는지 빠르게 확인만 할게. 얘 정적분 부정적분 했더니 3분의 1 x 세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x 제곱 나오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2까지지. 실제로 0은 갖다 집어넣으라 많으니까 2 갖다 집어넣으시면 3분의 8 마이너스 4란다. 오케이? 그럼 얘도 한번 해볼래? 여기 있는 것도 계산 살짝 해보니까 3분의 1 x 세제곱일 것이고 마이너스 x 제곱인데 이번엔 0과 1 집어넣어야잖아. 그래서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걔한테 2배 한 개 3분의 마이너스 4지. 여기는 이 값 정리하시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10에서 3분의 마이너스 4 됐냐? 오케이. 이런 것들을 그래프를 보면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너희가 가능하면 간단한 범위를 계속 바꿔내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 아시겠니?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다시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기깔나게 계속 정리했었던 짝함수라고 하는 것은 홀함수라고 하는 것은 정적분과 무슨 관계에 있기에 그렇게 정리를 했을까도 가봅시다. 미안. 자, 당연히 지금 정리해드릴 땐 짝함수와 홀함수의 정적분으로 정리해드리긴 하지만 이과 학생들 입장에서 미적분 원이라는 책에서 배우게 될 혹은 그때까지 적용 가능하게 될 기함수, 우함수 입장에서도 동일하다. 아시겠니? 기함수, 우함수 입장에서도 동일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한번 가볼 것인데 짝함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x가 fx가 되는 함수들을 말하게 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하나는 내가 여기 있는 함수의 x 자리를 마이너스 x를 바꿨을 때 이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를 묻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함수의 기하적인 특정이 x를 집어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습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기하적인 특징은 뭐라고 썼냐면 기하적인 특징은 y축 대칭이야. 자, 그러면 우리 짝함수 아무거나 하나 좀 그려놓고 가보자. 자,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y축 대칭 함수야. 자, 그랬을 때 내가 현재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좌표와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x라고 해볼게. 자, 당연히 얘네들 높이가 같으니까 우리는 얘가 우함수이다 혹은 짝함수이다는 사실까지는 왔지. 됐니? 자,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 마이너스 x라는 미지수는 변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우리 이걸 조금 변동해서 a라고 바꿔보고 여기도 플러스 a라고 바꿔보시게 되면, 지우지 말고 그냥 써. 괜찮아. 애들 바로 또 화이트 싹 드는 거 보소. 얘들아, 굳이 너네 뭐 나중에 이거 출품할 거 아니잖아. 너네 뭐 필기한 건 어디가 출품할 거니? 이해하면서 써.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마이너스 a서부터 플러스 a까지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고 싶어서 그래. 뭐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플러스 a까지 fx dx를 구하세요 라는 거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근데 아가들아,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내 보란 얘기야. 어떤 게 보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이 부분의 면적은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주황색 빗금 친 부분의 면적의 몇 배일 것이다? 그렇지, 그게 읽혀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적분할 필요 없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한 다음에 뭐 해도 괜찮겠다, 2배 해도 괜찮겠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자, 그러면 이 식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해석할 건데 잘 봐. 당연히 문제에서 너한테 물을 때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의 상태가 당연히 많이 나타나. 이 좌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야, 되게 강력한 힌트가 누구냐면 얘야. 적분 구간이 대칭형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정적분을 하려고 딱 봤는데 그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라고 하는 대칭의 구간을 갖고 있어. 그러면 아가들아, 너희의 다음 궁금증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피적분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로 가야 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칭형의 적분 구간이 보인다면 피적분 함수가 우함수인가 기함수인가를 따져보는 걸로 가야 한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걔가 우함수라면, 만약에 걔가 짝함수라면 나는 이걸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순진하게 적분하지 않고 0에서부터 a까지라고 하는 적분 범위로 바꿔야겠다.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적분하는 것보다 0에서부터 적분하는 게 훨씬 더 계산상 유리해. 이 말 아시겠어? 그래서 범위를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결과가 2배가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하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상황 파악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빠르게 우리 홀 함수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만 살짝 지울게. 자, 그럼 홀 함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했을 때 f-x는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fx라고. 됐냐? 기하적인 그래프적인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뭐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려놓고 생각합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원점 대칭 함수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놓고 요 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마이너스 A라고 하였을 때 동일한 길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간 놈의 좌표가 A가 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느껴집니까?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이 부분의 면적과 원점에서부터 A까지 빨간색 테두리로 둘러싸여진 이 부분의 면적이 어떻니? 같지.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걔는 원점 대칭 관계에 있어 하기 때문에 하나는 X축 위에 있다면 반드시 반대쪽은 X축 아래쪽에서 나타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아가들아 소름 돋는 그 식이 하나 바로 번뜩 떠오르는 게 있지.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 dx 하면 얘는 결과적으로 계산할 거 없이 얼마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이해하셨어? 그럼 얘 의미도 이런 거야. 내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정적분을 하려고 봤더니 적분 구간이 대칭이야. 오케이? 적분 구간이 대칭이라면 나는 반드시 뭘 따져볼 줄 알아야 피적분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고. 근데 그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라면 특별한 계산 없이 무조건 0이라고. 이해하시겠니? 만약에 대칭 구간의 적분 범위가 나타났을 때 피적분 함수가 기함수라면 이것저것 따지고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0이라고.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거는 새롭게 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거 갖다 쓸 거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 더하기 gx라고 하는 상태의 함수야. 야, 그러면 아가들아 봐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내가 정적분 하려고 봤더니 대칭형 적분 구간을 갖고 있어. 그지? 너희는 뭘 따져봐야 하는 거냐면 피적분 함수가 짝함수인가 홀함수인가를 따져봐야 돼. 근데 여기서 피적분 함수가 누구냐면 fx 더하기 gx 전체거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안 따져본 건 아닌데 무슨 함수 두 가지가 더해져 있을 때, 곱해져 있을 때, 나눠져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빼져 있을 때 그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걸 안 따져본 건 아닌데 매번 걔를 따지는 건 조금 개운한 일은 아니거든 사실. 그렇지 않겠어? 오케이? 이때 fx 더하기 gx가 무슨 함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리고 걔네들 더한 함수가 꼭 우함수, 기함수일 필요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정적분의 성질 중 각각의 항에 대해서 따로따로 분리시켜 정적분하는 것이 가능했었잖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새끼는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fx만 놓고 생각하고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 gx만 따로 놓고 계산해도 괜찮다가 정적분의 성질이잖아. 즉 여기 있는 함수 노란색 박스에 있는 함수 전체에 대해서 한 방에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분리시켜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면 그만인 것이고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건 무슨 의미 갖고 있냐면 얘네들 각각의 차수를 보면서 홀수차, 짝수차, 홀수차, 짝수차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봐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자, 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란색에 있는 이 함수 전체가 무슨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걔는 몰라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짝함수인지 홀함수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따져보고 싶냐? 그럼 따져봐. 그러면 아마 둘 다 아닐 거야. 이해하시겠어? 근데 얘가 너무나 강렬하게 적분 구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피적분 함수 무슨 함수인지 좀 따져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대칭의 구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피적분 함수 뭔지 좀 빨리 따져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는 얘를 따지긴 따질 건데 이거를 x자리 마이너스로 x로 바꿔갖고 각 다 따지려고 하니까 좀 짜증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끊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다 분리시켜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확신이 되는 게 있어. 홀수차 함수들은 무슨 함수라고?
기함수라고. 기함수는 볼 것 없이 뭐가 된다고? 0이 되니까 안녕, 안녕이 되는 거야. 짝수차 함수들은 뭐가 된다고? 짝함수는 우함수가 된다고. 그럼 걔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계산할 필요 없이 2배의 0에서부터 3까지 x 4제곱 플러스 1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로 바뀐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적분은 계산이라서 말이야. 가능하면 계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게 굉장히 좋단다. 이 말 꼭 명심하고 살아. 아시겠어? 나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이것도 계산할 줄 알지 당연히. 이거 계산 못하는 애가 어디 있겠냐. 그냥 정성과 모든 온 힘을 다해서 하면 다 하겠지. 근데 그게 정적분의 목적이 아니라고. 아시겠냐? 가능하면 계산을 스킵시키고 가능하면 내가 알고 있는 구조로 바꿔내는 게 정적분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야. 아시겠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셔야 한다는 얘기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됐니요? 대답 좀 해주면 참 덜 미안할 텐데 16번 갑시다. 대답 따위 기대하지 오래다. 자, 교재에 있는 16번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정적분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7제곱 마이너스 2x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dx라고 되어 있죠. 의도 파악되십니까?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정적분을 하려 봤더니 적분 구간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대칭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하, 이 새끼 피적분함수 뭐인가 좀 찾아보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따라서 이 안에 있는 거 정적분하고 있으면 넌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 아, 적분과의 대칭 구간이야. 그럼 나는 이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짝함수인지 홀함수인지를 구분해야겠다. 그 중에서 홀함수들은 다 뭐 한다? 날릴 거다. 아시겠어? 그래서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고 얘 없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해하시겠어? 그럼 결국에 얘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함수가 하나는 2차 하나는 상수니까 얘는 둘 다 짝수차 함수들이고 그러면 2배의 0에서부터 3까지 4x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바꾸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 계산해드리지 않을 거야. 오케이? 직접 계산하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할게. 내가 여기서 계산하지 않을 거라 말하는 이유는 내가 굳이 이걸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야. 근데 너희가 할 필요가 없냐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너희는 반드시 끝까지 소수점 하나, 분수식의 통분까지 다 해서 기하분까지 다 만들어. 특히 중간고사 때까지 이거 정말 완벽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계산하다 틀리는 불상사 생겨. 아시겠죠? 오케이? 계산하다 틀리지 마.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 중 하나인데 머리 아파 죽겠네 진짜. 선생님 요즘에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 인터넷에 같이 공부해요 라는 분들. 누군지 대충 알지? 자기 공부하는 화면을 이렇게 딱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 구독자도 꽤나 많아. 부럽더라. 정말 됐다 부럽더라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뭐였었냐면 이거였었어. 같이 공부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채널의 운영자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왜냐면 남들이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채팅에서 무언가를 치고 있는 애들 중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까는 좀 의심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 이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자기가 몇 시까지 어디 갈 거고 거기서 어디까지 무슨 공부를 할 거고 쭉 하루 계획도 밑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나도 벤치마킹 하려고 따라해볼까 막 생각 중에 있거든. 애들 안 들어오겠지? 근데 말이야 이거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그 옆에 채팅창에다 막 뭔가를 쓰거든. 그래서 물어봐. 뭐 저 선인장은 뭐예요? 저기는 저 펜은 무슨 펜이에요? 현관펜은 어디 거 쓰세요? 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공부하던 사람이 대답해 줄 때도 있고 안 대답해 줄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되겠냐?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거야. 대답해 줄 때는 아마 같이 공부 안 하고 있을 거고 대답 안 해줄 때는 얘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걸 묻고 있는 애들은 과연 공부를 하려고 여긴 간 걸까? 거기까진 나 동감해. 공부하고 싶으니까 여기 찾아갔겠지. 공부하기 싫었으면 아마 인기 연예인들 사이트 다 들어갔겠지. 뭐 블랙핑크나 아니면 뭐 요즘에 뭐야 방탄소년단? 인데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다는 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 건데 네가 지금 거기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과연 공부하는 행위인가는 꼭 생각해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부하다 보면 괴로울 거야. 알아. 선생님 정말 너희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
은연이 입장에서 잠깐 이 생각해봐. 며칠 전만 해도 푸켓이라는 천국에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한국이야. 지금 쟤는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일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친구들도 물론 푸켓은 안 갔다 왔지만 쉬는 설날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었잖아 우리. 몸도 다 자연치유되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알아.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너희들만 아픈 게 아니라 선생님도 아프고. 근데 말이야 아프고 이렇게 뭔가 힘들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꼭 너희들한테 나쁜 순간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얘기야. 너희가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차라리 유튜버 채널을 그냥 너희가 진행해 같이 공부해 하면서 거기서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진짜 진심으로 얘기야.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애들한테 유튜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유튜브 하고 있냐? 그럼 어떻게든 공부하고 싶은 거거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정말로 공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른 생각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한테 공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너희가 정말로 그게 공부가 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서 채팅창 있지 말고 그 사인펜 뭐 어디 거야 이거 물어보지 말고 저랑 같이 공부해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켜라고 너네가 차라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생각으로 해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공부할 때 힘들어. 이유도 모르고 성적 안 나오면 또 괜히 자괴감 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꼭 정신 똑바로 차시고 공부하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가기 전에